현재 시간 오후 2시 54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빨간불이긴 하지만 제한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눈에 띄는 종목들 무엇이 있는지 오후장에 대응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들고 갈지 매도할지 이상엽 이사와 함께 알아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10가지 종목의 특징주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그 전에 지난주의 적중률부터 보겠습니다. 10개 종목 중에서 8개 종목의 고스톱 의견이 맞았고 당시 데브시스터즈랑 이수페타시스를 네. 고 의견을 주셨는데 그 다음날 하루 쉬어갔어요. 네네. 좀 아쉬운 종목 있습니까, 그중에? 오늘 저는 생각보다 조금 더 낮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종목 하나만 제가 다 체크를 하는 건 아닌데 네. 시장이 좀 어려웠어서 아, 그래서 네. 그러지 않을까. 근데 생각보다 그래도 네. 높은 네, 더 열심히 점수를 하겠습니다. 받았습니다. 데브시스터즈와 이수페타시스는 당시에는 쉬어갔지만 다시 또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었거든요. 앞으로도 종목들 10개까지 다 알아보도록 할게요. 100%를 위해서 오늘도 달려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올라와 있을까요? 상승 테마와 52주 신고가 또 인기 검색 상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첫 번째 수상한 종목은 HLB 제약 보겠습니다. 오늘 HLB 그룹주들이 다 움직여요. 네. 앞서서도 HLB를 언급을 했는데 사실 코스닥 지수가 오늘 움직이는 거는 뭐 HLB 덕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잖아요. 갑자기 무엇 때문에 시장에서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는지 실제로 그 FDA 재심사 통과되냐 안 되냐에 대한 그 결과보다는 네. 재심사에 들어선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움직인다라는 건 그만큼 거는 기대가 크다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맞고 지난주 일주일 전에 이 자리에서도 그 당일 그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HLB가 이제 두 자릿수 하락을 좀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고를 외쳤었는데 왜냐면은 이제 자금 조달 이슈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었죠. 정확히 일주일 전에. 근데 어차피 자금 조달 이슈가 필요한 거였다면 다음 주, 이번 주에 미팅이 있으니까 미팅 이후에 자금 조달 이슈가 나오기보다는 그 전에 자금 조달 이슈가 나오고 난 다음에 좀 미팅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를 말씀드렸는데 조금 하락폭은 좀 컸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생각했었던 좀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자금 조달 이슈 말고 워낙 이제 뭐 점화가 갈 정도로 이제 급락했을 때 보면은 이제 보완 요구서를 좀 이제 요청을 했었죠. 근데 네. 이미 이제 항서제약에서는 보완 자료를 제출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재심사 신청서를 제출해라라고 했을 정도면은 이제 보완 요구서 이제 보완 요구서를 받기 전에 그런 품목허가 기대감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오늘 상한가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는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밀렸잖아요. 2차 도전을 합니다. 네. 이 역시도 실패냐 성공이냐 그 여부가 가장 중요할 텐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이슈에 따라서 급등 급락을 반복할까요? 변동성이 클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이 HLB라는 종목이 네. 바이오도 변동성이 크지만 HLB는 커요. 정말 큽니다. 이거 네. 예상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감으로 상승한다고 하면 이제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나 정말 수익률 정말 컸었는데 정말 급락해서 수익률이나 이제 손실도 좀 컸었고 그래서 이번에 올라오면 나는 좀 세론 기대감이 크더라도 일부는 좀 정리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인해서 뭐 급등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근데 뭐 무작정 가져가기보다는 조금 이제 뭐 고점 부분 올라오면은 저렇게 뭐 분할 매도로 그게 결국에는 수익률 제고의 가장 큰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HLB 그룹주가 다 같이 올라주고 있고 HLB 제약은 상한가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엽 기사님은 더 들고 가실 거죠? 물론입니다. 네, 물론입니다. 그 의견으로 정리했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도 보시죠. 앞서서도 언급을 했는데 현대글로비스가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어요. 현대차 하면은 가장 먼저 지금 떠오르는 게 뭐 실적도 있지만 주주 친화 정책을 가장 기대하고 있잖아요. 네. 그 안에서 현대글로비스가 뭔가 지배구조 개편 요 이슈로 인해서 가장 핫하게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네. 지금 현대차 그룹주 안에서의 대장이 되었습니까? 네, 대장이 되었고요. 네. 그 이제 지배구조 이슈로만 항상 움직여 왔었는데 그뿐만 아니고 최근에 이제 처음으로 진행했었던 CEO 인베스터 데이가 굉장히 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최근에
옆에 자리에서도 이제 현대글로비스를 이제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네. 시가총액이 최소 10조 원 이상은 가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은 뭐 2030년에 예상되는 실적은 뭐 최근에 추이대로만 놓고 보더라도 6년 후에 뭐 추이대로 간다면 그럴 수 있고, 근데 무중도 하고요. 그리고 2027년에 배당 총액이 작년보다 4년 만에 2배가 되는 거고, 또 중장기 비전 뭐 투자까지도 2030년까지 뭐 9조 원 이상 투자한다고 하니까 그 투자 금액이 그동안에 회사가 투자해왔던 연평균 투자 금액 캐펙스보다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 자체가 현대차, 기아에 끌려다니기보다는 이렇게 나름대로 중장기 비전을 청사진을 그렸다는 것 자체가 자체적으로. 네, 네. 그게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크다. 그러면은 뭐 최근에 좀 상승 각도나 굉장히 그 상승 흐름만 놓고 봐도 이게 굉장히 여기가 끝이 아니구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아직 10조 안 되는데 일단 10조 원에서 주가가 형성돼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으로 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9조 3천억 원인데요. 네. 10조까지는 충분히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럼 네네.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는 거고, 특히 현대글로비스의 경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체적인 그 청사진을 발표하면서 투자자분들이 거는 기대가 큰데, 하지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오른다면은 한 10조 부근에서는 차익 실현을 노려볼까요? 아니면 거기서 또 다른 문이 열리는 겁니까? 그거는 가봐야 합니다. 가봐야 가는데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10조 원 정도 가면 그래 뭐 이제 수익률에 따라서 그래 속도 조절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는 또 10조 원 정도 올라온 다음에 한 2, 3일 정도 뭐 수급이나 흐름 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일단은 10조 원까지는 일단 고를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저 궁금한 거 있는데요. 현대차가 신고가 기록하고 지금 요 며칠 빠지고 있잖아요. 네. 현대글로비스 보유자분들 수익 실현하고 현대차로 이동하는 건 어때요? 좋습니다. 왜 다 좋다고 하세요? 네, 현대차로 잘 봐야 됩니다. 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모멘텀이 크다는 거, 네. 뭐 줄줄이 모멘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이제 인도의 법인 이제 상장하는 것도 이제 정확히 뭐 구체적인 또 날짜도 나오더라고요. 11월, 12월이 아니고 뭐 9월, 10월. 그러면은 또 10월에 또 조지아 공장에 또 양산도 있으면 10월에 모든 게 좀 맞춰진다고 하면은 좀 앞당겨서 모멘텀이 좀 뭐 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최근에 좀 빠졌던 현대차 저평가되어 있고, 뭐 토요타보다도 토요타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자동차들보다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네. 뭐 좋은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략도 유효하다. 현대차 그룹주에 대한 지금 믿음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네요. 그 의견 드렸고요. 다음으로 저 이 종목 좀 걱정됩니다. 아모레퍼시픽이에요. 오늘 그런 이야기가 시장에서 돌더라고요. 2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 수준일 수 있다라는 갑작스러운 루머처럼 이야기가 돌면서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걱정을 키웠고요. 그로 인해 오늘까지 하락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화장품주가 전반적으로 좀 다운되어 있는데 네. 그 루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때요? 주가가 네. 좀 고점에 있으면 네. 그 루머가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있고 좀 무게를 실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고 증권사에서도 좀 이렇게 뭐 2분기 좀 예상치 하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고, 또 이제 말씀하신 루머도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15만 원 이하에서는 여기서 팔 자리는 아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분기 실적이 이제 중국 쪽에서의 적자라고 해요. 3분기도 적자인데 물론 3분기는 2분기보다 좀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5월부터의 코스알엑스 연결 실적이 얼마나 잡히는지 여부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모멘텀, 물론 뭐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모멘텀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는 거, 주가는 많이 빠졌다는 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오늘 루머가 좀 악성 루머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하고, 네.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 때 나름 또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5만 원 이하에서는 굳이 팔 필요 없고, 아마 좀 빠지길 기다리시던 분들은 남들이 막 안 좋은 얘기할 때 조용히 몰래 조금씩 모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가격은 15만 원 이하가 충분히 될 수 있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왠지 제가 봤을 때는요, 이 화장품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실적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믿음이 팽배한 상황에서 무언가 루머가 나왔는데 실리콘2에다 됐으면 사람들이 안 믿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아모레퍼시픽이니까 그동안 뭔가 중저가 화장품에 대한 매력이 충분하지 못했던 아모레퍼시픽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오늘 매도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하지만 15만 원 밑에선 절대 팔 자리가 아니다. 현재 구간도 한 15만 원 선이면 네. 지금은 들고 가야 되는 지금은
버티고 참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잘해주셨는데 네. 실리콘2가 대장인데 어제 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술적으로도. 그리고 그러면 그동안의 대장이 조금 하락을 멈추려고 하는 모습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리콘툰도 오늘 반등 나와주니까 이 화장품 테마에 대해서 섹터에 대해서 다시 투자 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 아모레퍼시픽 저는 여기서 매도하지 않겠습니다. 아쉽네요. 그 의견 드렸고요. 이어서 다음은 장중 급등하고 있는 큐렉소예요. 지금 뭐 로봇주가 각계 전투잖아요. 네. 예, 테마로 다 같이 움직이기보다는 그 안에서 이슈가 나왔냐 안 나왔냐에 따라서 갈려지는데 그 인공관절 이야기가 있습니다. 큐렉소 오늘 좀 급등이 크지 않나요? 큽니다. 큰데 긍정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주봉으로 봤을 때도요. 지난주 저점이 주봉상 중요한 이평선을 터치하는 가격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가격을 터치를 하면 특별한 모멘텀이 없어도 좀 빠르게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 주 오늘 들어서 중요한 저점 찍었고 이렇게 모멘텀까지 나온다고 하면은 지난주의 저점은 굉장히 정말 의미 있구나라고도 좀 의미 있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인공관절 수술 로봇이 이제 인허가 서류 제출 기대감이 있는데 이게 3분기가 확실하지 않을까 그런 좀 구체적인 또 내용도 있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미국만이 이제 모멘텀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일본에서도 내년에 또 풋모터가 기대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을 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로봇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이 한 반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기대감으로 바닥을 탈피한다? 그러면은 이제 작년에 3분기랑 4분기 적자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기저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올해 3분기, 4분기 흑자 전환 전망 있죠. 이와 같은 지금 말씀드렸던 좋은 소식 나올 수 있다면은 좀 저점을 높여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각계 전투는 해야 되겠지만 네. 의미 있는 저점 찍었고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고라고 하기에는 지금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는데 네. 오늘 투자자분들이 작정하고 수익을 실현해야겠다 이렇게 다가오신 것 같거든요. 크게 흔들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흔들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게 외바닥에서 올라오는 상승이기 때문에 이게 뭐 실적이 정말 아주 급진적으로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보통 섹터 자체가 좋아지려면은 각계 전투만으로 좀 어려운 부분은 있죠. 그래서 오늘 좀 올라왔다가 또 약간 기간 조정 나오고 뭐 다중 바닥을 형성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올라오는 좀 이렇게 시간은 좀 필요할 수는 있긴 하지만 지난주 저점은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모멘텀도 단기 모멘텀이 아니라는 거.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음 후보도 볼게요. 오늘 52주 신고가 또 한 번 기록한 삼천당 제약입니다. 그동안은 황반면성 치료제 아이리아를 생각했는데 갑자기 여기 비만도 더해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고요. 아마 6월 말부터 일본 쪽에 당뇨 비만 그쪽 이제 진출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까지도 좀 이어지는 상황인데, 요게 그런데 뭐 유럽과 또 이제 중남미 등에도 이제 협의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내년 판매 기대감도 크기 때문에 이게 역시 단기 모멘텀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근데 20만 원은 향후 돌파할 때 좀 강하게 돌파하고 안착하는 것까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작년에 한 2번 정도 10만 원 돌파할 때 돌파했다가 밀렸다가 돌파했다가 밀렸다가 그리고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20만 원 그래서 좀 강하게 돌파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가격대에 대한 저항은 있을 것이다. 비만 당뇨 모멘텀 여기에 바이오시밀러 모멘텀까지 갖고 있는 삼천당 제약 추가 상승 가능해 보여서 그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고가 많은데요. 전체 10개 의견 어떨지 보시죠. 고엔스탑, 하스만 스톱이고 나머지 9개 종목 다 고 의견 주셨어요. 앞서서도 종목 이야기할 때 좀 긍정적인 뷰로 바라보시던데 이 중에서 가장 수상한 베스트 종목은 무엇인지요? 네, 에코프로. 에코프로 진짜 오랜만이네요.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저도 제가 에코프로 할지 몰랐는데 딱 그냥 심사숙고 그래도 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일단 테슬라의 급등 투심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ESS의 성장성 그리고 이제 뭐 자율주행 로봇, 또 AI 등 그쪽이 좀 부각받긴 하지만 그래도 투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또 7월 1일 날 6월 달에 그 양극재 수출 또 지표를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근데 거기에서도 보니까 수출 중량이나 판가가 또 MOM으로 또 이제 반등했다는 것도 긍정적이고 또 이제 중요한 게 하반기 들어서 출하량이 좀 늘어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뭐 이제 기아도 그렇지만 GM도 그렇지만 다수의 저가형 전기차가 많이 출시가 된다는 거 기대감도 크다는 거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그 ASP까지 이제 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류튬이나 이제 뭐 니켈도 뭐 바닥을 확인했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또 다중바닥 기술적으로 흐름도 좋고 그래서 올라오는 건 맞다. 근데 얼마나 좀 그 상승률, 상승폭이 클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당연히 고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네, 그래서 1차 목표가로는 이제 12만 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로는 최근 저점, 네, 88,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목표 주가는 12만 원, 손절가는 88,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에코프로가 수상한 종목으로 선정이 됐고요. 지금까지 이상엽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